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까지 학생과 교사 등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서 초등학교 2곳에서도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 3곳에서만 학생과 교사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수업도 등교 수업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오늘 하루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는 학원 강사도 포함돼 있어서 학교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달빛 내륙철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0년 먹거리를 함께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광주와 대구. 두 도시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달빛 내륙철도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달빛 내륙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철도 부재로 인해서 인적 그리고 특히 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가 구축이 된다면 속도 그리고 물적 인적 교류의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광주 대구의 수건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의 운명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6월 안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달빛 내륙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지자체 할 것 없이 총력을 다했습니다. 건의문과 공청회, 공동 기자회견 등 여기저기서 꺼져가는 사업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최근 기류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달빛 내륙철도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김부겸 총리께서 달빛 내륙철도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십니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 내륙철도를 기반으로 활발한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통한 동서관광의 활성화와 더불어 두 도시의 주력 산업 교류를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내륙도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해나간다면 저희들이 서로 공조해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대구 시민의 바람대로 달빛 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영호남 상생 발전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 전남본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발족식에는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균형사다리 상임 대표인 조석, 김희재 의원 등 균형사다리 회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특별 강연을 통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식견과 안정감을 갖춘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며 사실상 시작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요즘은 일자리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가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인력관리 업체가 고령자와 여성, 장애인 고용의 앞장선 공로로 산업 훈장을 받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72살의 홍성만 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6년째입니다. 고령의 청각 장애까지 있지만 순찰과 택배 관리, 시설물 청소와 같은 굳은 일을 너끈히 해치웁니다.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만은 즐겁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 인생 살아가는데 즐거운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값진 보람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여성이면서 역시 장애를 갖고 있는 이미숙 씨. 적극적이면서도 투명한 업무 처리와 각별한 책임감으로 자신이 일하는 이 아파트를 주택관리 서비스가 가장 좋은 아파트 중 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가 주민복지 문제라든가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내가
사회에 좀 가치 있는 이들 두 사람이 소속된 회사는 광주의 한 인력관리 용역업체. 지역업체지만 전국 곳곳의 대형 건물과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시설물 관리 등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간접 고용인원만 3,000명 남짓. 그리고 이 가운데 여성과 고령자, 장애인의 비중이 80%에 이릅니다. 비교적 이직률이 높은 업종이지만 신규 채용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인 고용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 먹고 없는 사람들 또 의지를 많이 해야 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거둬줘야죠. 그래서 이런 보람도 느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요. 그동안 가족 친화 기업과 경영 혁신 기업으로도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인력 관리 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철탑 산업 훈장을 수상하며 그동안 취약계층 고용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광주 광산구 선운 200 택지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집단 주거지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선운 2지구 조성공사의 앞선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옛 주거지와 묘 등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 정식 발굴 조사로 전환돼 오는 9월까지 이어집니다. 문화재 당국은 공사 현장이 40만 제곱미터에 이르러서 삼국시대 생활상을 간직한 유적지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운 2지구는 2024년 7월 완공 예정으로 공공분양 아파트 등 3천여 가구가 들어서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가족회의를 하던 중에 동생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모 유산을 분배하는 문제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회의를 하던 중 동생 B씨에게 6kg 상당의 조각상으로 다치게 해 전치 9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와 소프트볼팀 감독 등으로 일하던 중 총 선수 3명에 대해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9살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 동안 선수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학대 행위가 분명하다면서도 피해 학생들이 고소를 모두 취하한 상황 등을 감안해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산단의 GX 칼텍스가 최근에 주민 민원이 발생했던 신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GX 칼텍스는 오늘 새벽 여수 공장 내 신규 설비인 MFC 공장 일부 공정에서 수차례 이상이 발생해 주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우선 셧다운을 결정하고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그동안 신규 공장 스타트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화염이 발생했습니다.